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승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내신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그 퍼센티지 포인트라는 거, 퍼센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 포인트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에서 그거 없이 영어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능한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엄청난 검토 인력으로다가 만든 문제에도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소수의 학교 선생님들이 맡은 부분에 대한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뭐 예전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 순진할 수 있겠죠. 오류는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출제돼서 시험을 학생들이 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푸는 와중에 그 오류가 발견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채점까지 끝난 상태에서 오류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재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류가 어떤 유형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류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류는 이런 데 많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영작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 원래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은 다 영어 선지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데 내신은 요지 같은 것도 영어 선지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내용 일치 같은 경우 수능에서는 국어로 출제가 되지만 선지가 내신에서는 선지가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작이 일어나야 되는 선지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 영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 그잖아요. 속이 까놓고 얘기해서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다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 아마 한국에서만 영어를 하셨을 것이고 영어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써보신 경험이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카투사에서 영어도 좀 썼었고요. 그리고 영어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지만서도 저도 영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영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원어민 지인한테 그 해당 부분을 질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류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영작 과정에서 어법이 틀리게 영작된 거 되게 많습니다. S가 없어야 되는데 S가 붙어 있다는데 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S가 없다라든지 이런 동사의 부분의 형태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도 흔히 봤고요. 그 다음에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당 글의 주제나 제목이 아닌 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라도 그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저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서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문법이 어떻게 오류가 일어나지? 한국 교육은 최소한 문법만큼은 가장 중심적으로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곳 아니야? 내신에도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서 책에 ing 형태의 분사가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ed 형태로 바꿨어요. 틀린 걸 찾으래요. 근데 ing하고 ed 형태 둘 다가 정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특성이 자동사, 타동사 다 존재하고 형용사 형태의 ing 형태라든지 ed 형태의 형용사도 존재하고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류가 날 가능성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기엔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설명이 좀 꺼리한 게 있는데, 뭐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쓰이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 쓰여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고요. 그게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요구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의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고 대절 안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형태가 동사 원형이 돼야 돼. 근데 그거를 과거형으로 바꿔놓고 틀린 거를 찾아라. 이런 시험이 나오는데요. 그 과거형으로 쓰이는 것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 가능성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 출제된 적은 있었지만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의 내용하고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의 의미에서 둘 중에 고르라 할 때 사실의 의미가 정답이 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당위의 의미가 되게 출제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있어요. 내신의 기출문제를 제가 학생들 나눠주려고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주긴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잘못 출제하면 문제 자체가 오류가 될 건데, 오류가 됐을 때 내가 그걸 도와주기 힘드니까 너희들이 일단 가능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만약에 동사원형하고 과거형이 나오면 동사형을 찍어라, 동사형으로 써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과거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형은 왜 학교에서 틀린 것을 다 파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옛날에 설명 한번 들었잖아요. 메이지 유신 때 그 유행하던 체계, 그것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맞는 것도 막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좀 전문적인 그 영어학 책의 내용을 보면 합당한 용법이다.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쓰이는 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게 문법 문제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법 문제에서 문법 오류가 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공시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공시 영어에서도 문법 문제에 문법 오류가 있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도 잘못 착각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영어가 그냥 영어 원어민의 수준의 그 영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무지장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의 내신에서는 오류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의 아이가 오류가 나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이겁니다. 오류가 난 걸 정답으로 찍은 거죠. 선생님이 의도한 건 1번이 잘못됐다는데 3번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오류가 난 거예요. 원래 맞는 거로 다 만들어졌는데 틀린 것이 된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틀렸다고 선생님이 의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올바른 문장 찾기 위해서. 하필 그 문장을 선택한 아이들이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오류가 안 됩니다. 그냥 일단 정답으로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등급이 달려있는 아이들, 이 문제 하나 틀리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는 아이들, 수시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 학종에 문제 생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그 다음에 다른 영어 선생님들도 오류라는 것이 쉽사리 인정되는 거면 학교에서 그나마 고쳐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류에 대한 정식의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그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가능성은 없고요. 아이들이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류가 아닌 경우도 허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아니고요. 학원 강사들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내신 시험이 끝나면 그 문제들을 다 검토하거든요. 저도 이제 내신 끝나면 아이들한테 문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텐데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습이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보고서 판단을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죠. 근데 학교에 문제 제기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근거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문제 출제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실수 자주 합니다. 그럼 실수를 해요. 학생이 많잖아요. 그럼 많은 학생들 중에 뛰어난 애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발견하죠. 문제를 제기해요. 선생님 사전에 나온 요 뜻으로 쓰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 제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거를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흔쾌히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출제돼도 선생님들이 선뜻 그게 오류라는 거 인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식 안 하려고, 인정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EBS에 어떤 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EBS에. 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맥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문맥에 전혀 안 맞는 문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상하다. EBS 측에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EBS 측에서 해당 저자하고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해당 저자가 이메일로 저에게 원문을 캡처한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EBS 지문 실려 있는 거랑. 그 원문이 똑같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원문 밑에 보니까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논문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당시에 뭐에 씌였는지 몰라도 왜냐면 제가 보기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해당 논문이 나와요. 그 논문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한 단어가. 이 한 단어가 빠져 있으면 내용이 확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해당 부분을 캡처해서 그 문제를 만든 저자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저자가 그때서야 인정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부분이 이상했대요. 아니, 자기도 그 부분이 이상했으면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나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그냥 그대로 출제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문제 제기 받으면 일단 부정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상했는데 그냥 원문이 그래서 그냥 출제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좀 긴데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그래서 그럼 엔드가 빠진 거로 오타 정정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타 정정해서 엔드 넣어달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해석에 있어서의 그 문맥적인 오류도 사라진다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 바꿔줍니다. 왜 안 바꿔주겠습니까? 오류가 났다는 걸 인정하면 감점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주려고 하죠.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자기도 이상했는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까지 얘기했는데 바꾸라고 했더니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냥 원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원문 자체가 문제 있었는데 원문 똑같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바꿔주는 겁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켜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인정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문제 오류가 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게 좋은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류 만들었는데 인정 안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명확하게 들이대고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를. 근데 그걸 무너뜨린다고 해도 학생이 그 이후에 받을
아무래도 그 학생이 귀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고지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너무 저는 영어 실력이 출중하고 저는 원어민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봤는데 하필 그 오류 있는 거, 여기 문제 없어 찍었는데 왜 문제 있다고 그 싸우면 그 아이에게 좋겠냐고요. 선생님하고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싸우려면 그 선생님보다 더 수준 높은 자료, 수준 높은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나게 되면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오류를 제기한 사람도 쉽지가 않은 일이 돼요. 참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신 때문에, 내신 등급 때문에 요즘에 수시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질 때 붙을 때는 수십 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지 않습니다. 비슷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수점에서 갈릴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한 문제에 목숨 걸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실력이 출중한 선생님한테 가서 근거를 찾아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은 내 아이에게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저는 가르치다 보면은 여기 올인할 수 있겠네라는 게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요. 가르치다 보면 보이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의 교육이라는 것이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의 수준도 그렇게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네. 혹시 문제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에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